1988년 미국 팝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에 가까운 비주얼과 당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잭 스윙 사운드를 앞세워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팝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이 두 남자, 그들의 이름은 바로 밀리 바닐리였습니다.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 독일 미넨에서 결성된 이 듀오는 데뷔와 동시에 전 유럽을 아우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히트곡인 걸 You Know It's True는 단순한 히트를 넘어 유럽 음악 차트의 정상에 올랐고, 그 기세는 곧이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되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예고했습니다. 1989년부터 밀리 바닐리는 명실상부한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며 그들의 음악과 이미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Baby Don't Forget My Number, Girl I'm Gonna Miss You, 그리고 Blame It on the Rain에 이르기까지 무려 3곡이 연달아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으로 밀리 바닐리의 음악적 영향력과 대중적 인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한 해 동안 밀리 바닐리는 당대의 슈퍼스타였던 폴라 압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아티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성공은 거침이 없었고 팝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2월 밀리 바닐리는 음악계 최고의 영예로운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모두가 탐내는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순간 그들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신인 그룹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들의 이름은 음악 역사의 한 줄을 새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커리어는 정점에 달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 뒤에는 모두를 경악하게 할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달리 그들의 성공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곧 전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게 될 스캔들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던 밀리 바닐리의 음악적 재능은 사실 철저히 기획된 허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폭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의심은 밀리 바닐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MTV에서 그들의 첫 인터뷰를 진행했던 간부였던 베스 메카시 마이너스 밀러는 당시를 회상하며 멤버들의 어눌하고 서툰 영어 실력과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완벽하고 매끄러운 보컬 사이에서 심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과 보컬 퍼포먼스 간의 불일치는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 관계자들과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의혹의 시선을 싹트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리 바닐리의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었기에 이러한 의혹들은 공론화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균열들은 결국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7월 21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브리스톨에서 열린 MTV 라이브 공연 중 모두가 기억하는 그리고 밀리 바닐리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히트곡인 걸 You Know It's True를 라이브로 부르던 도중 무대 음향 시스템에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곡의 일부 음원이 반복 재생되는 기계적인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의 입모양은 흘러나오는 음원과 심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립싱크를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춤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급하게 무대를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많은 관객들은 공연장의 소란과 흥분 속에서 이 미묘한 실수를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음악 관계자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밀리 바닐리에 대한 립싱크 의혹은 더 이상 잠재울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중 결정적인 폭로는 1989년 12월 밀리 바닐리의 음반에 실제로 보컬로 참여했던 가수 중 한 명인 찰스 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밀리 바닐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노래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부른 것이다.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는 단지 얼굴마담일 뿐이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당시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밀리 바닐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밀리 바닐리의 프로듀서였던 프랑크 파리아는 처음에는 찰스 쇼의 발언을 강력히 부인하며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1990년 11월 14일 프랑크 파리아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밀리 바닐리의 모든 노래가 대역 가수들의 목소리였으며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는 단지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립싱크만 했던 퍼포머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전 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밀리 바닐리 신드롬은 한순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이 폭로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음악 산업에 권위 있는 기관인 그래미 위원회는 역사상 전례 없는 그리고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밀리 바닐리에게 수여했던 신인상 박탈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래미 어워드 역사상 수상자가 상을 박탈당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밀리 바닐리 사건이 음악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음악의 진정성과 예술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6건의 집단 소송이 밀리 바닐리를 상대로 제기되었고 미국 전역에서는 밀리 바닐리를 향한 팬들의 배신감과 대중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한때는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자 슈퍼스타로 추앙받던 밀리 바닐리는 하루아침에 대중을 속인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명성과 이미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음악계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공연을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음반 제작에 참여한 모든 보컬과 뮤지션의 크레딧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적 논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음악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밀리 바닐리 사건은 음악 산업 전체에 걸쳐 윤리적 기준과 관행을 재정립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는 거대한 사기극을 계획한 악랄한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음악 산업의 상업적인 논리와 자본주의적 욕망이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얼굴 없는 희생자였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프랑크 파리아는 그의 인터뷰에서 외모는 뛰어나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노래 실력은 부족한 가수들인 팻 모반과 록 필라투스를 선택하는 대신 외모는 평범하지만 완벽한 가창력을 지닌 진짜 가수들의 목소리를 빌려 상품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음악의 본질인 목소리보다 상품성 있는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음악이 순수한 예술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상업시장의 한 상품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프랑크 파리안 자신뿐만 아니라 밀리 바닐리 멤버들 그리고 그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전 세계 팬들에게까지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록 필라투스는 사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각한 약물 중독과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1998년 그는 32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겼으며 이 사건이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팻 모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비난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음악적 실력을 다시 쌓아 올렸고 마침내 다시 무대에 복귀하여 진정성 있는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한때의 영광은 잃었지만 진정한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다시 걸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부터 시작된 추락, 그리고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진 밀리 바닐리 사건은 단순한 립싱크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윤리적 딜레마를 심도 깊게 고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의 본질, 스타의 조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스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음악 산업이 어디까지 거짓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과연 음악계는 진정한 재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의 이익과 상품성에만 치중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비극적인 밀리 바닐리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은 가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수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밀리 바닐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선 음악 산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영원한 질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